눈치껏 회사 다녀야지. 아직 수습 기간인 거 알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바로 잘라버릴 수 있어. 오늘 사연은 직장 내 갑질과 성추행,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직장 생활의 부조리와 그것을 이겨내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27살 이지아 씨입니다. 화창한 월요일 아침, 지아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JW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누구나 입사를 꿈꾸는 대기업 JW그룹의 마케팅팀 신입사원이 된 것이죠. 고층 빌딩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신 지아의 눈빛에는 기대와 긴장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내 꿈의 직장이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하지만 지아의 기대와 달리 회사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는 어딘가 썰렁했습니다. 동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만 하고 있었고 웃음소리나 대화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특히 여직원들은 말수가 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지아 씨, 여기가 자리고 업무 매뉴얼이에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선배인 윤서희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지아에게 말했습니다. 서희의 표정에서 뭔가 말하고 싶은 듯한 기색이 느껴졌지만 곧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죠. 첫날부터 느껴진 이상한 분위기는 입사 후 첫 회식 자리에서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마케팅팀을 총괄하는 오상민 부장은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여직원들 옆으로 자리를 옮겨 어깨를 감싸거나 허리를 쓰다듬는 등의 스킨십을 서슴지 않았어요. 불편한 표정을 짓는 여직원들을 보며 지아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지아가 옆자리의 여직원에게 조용히 물었지만 그녀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 담긴 체념과 무력함이 지아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죠. 여기서는 그냥 참는 게 좋아요. 다들 그렇게 넘어가니까. 옆에 있던 최민석 대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의 말투에서 지아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날 밤 지아는 회식 자리에서 본 광경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대기업의 간부가 저지르는 행동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죠. 이튿날 지아는 마케팅팀 회의실에서 첫 팀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상민 부장의 태도가 처음부터 지아를 향해 날이 서 있었어요. 이지아 씨, 신입이면 눈치라는 게 있어야지. 내가 커피 마시고 싶어 하는 거 몰라? 회의 시작하기 전에 아메리카노 하나 갖다 줘. 갑작스러운 심부름에 당황한 지아는 회의실을 나서며 다른 팀원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듯 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그날 점심시간 서희가 지아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아 씨, 괜찮아? 상민 부장님이 신입한테 특히 더 그래.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다들 왜 저러세요? 부당한 거 아닌가요? 서희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상민 부장이 여직원들 대상으로 성희롱하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야. 근데 아무도 말을 못해. 그 사람이 회장님 먼 친척이라는 소문도 있고. 서희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사실 어제 저한테 밥 한 끼 하자는 메시지가 왔어요. 어떡하지? 지아는 서희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자신도 서희도 그리고 다른 여직원들도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신입사원인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지아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JW그룹의 실상을 알게 된 지아는 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고민하던 어느 날 민석 선배가 점심시간에 지아에게 살짝 귀띔했어요. 지아 씨, 괜히 저항하면 피곤해져. 다들 알면서도 참는 이유가 있어. 민석의 말엔 체념이 묻어 있었죠. 하지만 지아는 그저 순응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특히 상민 부장의 행동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걸 보며
더욱 그랬어요. 상민 부장은 회의 시간마다 지아의 길을 죽이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다른 팀원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이유 없이 야근을 시키기도 했죠. 특히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적 발언은 도를 넘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회사 분위기에 지아는 분노가 차올랐어요. 특히 서희 선배가 상민 부장과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한 후 며칠 동안 출근하지 않자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아가 전화로 안부를 물었지만 서희는 그저 아프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목소리에서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아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어요. 먼저 민석을 찾아가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민석도 지아의 진심 어린 호소에 마음을 열었어요. 둘은 비밀리에 상민 부장의 행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 회사 내부 메신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에 상민이 여직원들에게 보낸 부적절한 메시지들도 수집할 수 있었어요. 거기엔 밤늦게 보낸 술 한잔 할래? 오늘 예쁘네. 퇴근 후에 시간 있어? 같은 문자들이 가득했죠. 더 충격적인 건 상민 부장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정황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마케팅 예산으로 처리된 금액 중 상당수가 상민의 개인 접대비로 사용된 흔적이 있었어요. 지아가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상민 부장이 지아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지아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방에 들어서자 상민은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아 지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눈치껏 회사 다녀야지. 아직 수습 기간인 거 알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바로 잘라버릴 수 있어. 그 말에 지아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꿋꿋이 맞섰어요. 상민은 책상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지아는 사무실을 나오며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팀 회식이 있었어요. 지아는 녹음기 앱을 켜둔 채 회식 장소로 향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상민은 평소보다 더 노골적이었어요. 술을 강요하며 지아의 옆자리에 앉아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귓가에 대고 속삭이기까지 했죠. 지아는 불쾌함을 참으며 녹음을 계속했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수집한 증거들을 회사 내부 감찰부서에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무실 분위기가 더 냉랭해졌어요. 어떻게 소문이 새어나갔는지 지아가 내부 고발자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일부 동료들은 노골적으로 지아를 피했습니다. 귓가에 들리는 수군거림에 지아는 점점 고립감을 느꼈어요. 그때 민석이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지아야, 큰일 났어. 내부 감찰팀장이 최 부장이랑 친하대. 그래서 내 제보가 무마됐어. 지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서희로부터 또 연락이 왔어요. 서희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아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제 지아는 막다른 길에 몰린 느낌이었습니다. 회사 내부의 불합리한 구조를 목격하고 심지어 내부 감찰팀마저 상민 부장과 결탁되어 있다는 사실에 좌절감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그녀의 정의감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희와 다른 여직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보며 더욱 그랬죠. 침착하게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위해 지아는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 앉아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상민 부장의 부적절한 메시지들, 회사 자금 유용 정황, 회식 자리에서의 녹음 파일까지 충분한 증거가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해결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아의 유일한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석은 이번에도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둘은 만나서 향후 계획을 논의했어요. 지아야, 이번에는 법적으로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증거도 충분하고. 민석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지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법적 분쟁은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서희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회사 내부에서의 입지가 더욱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지아는 두 가지 전략을 세웠어요. 첫째, 더 많은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 둘째, 최후의 수단으로 외부 언론에 제보하는 것.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지아는 서희를 찾아갔어요. 서희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지아와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서희는 상민 부장이 회식 후 자신을 무리하게 자신의 차에 태우려 했던 일, 심지어 팔을 강제로 잡아 끌었던 일을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어요. 나 정말 무서웠어.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빠져나왔지만 다음에는 서희의 말이 끊겼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인 서희를 보며 지아는 결심을 굳혔어요. 이 문제는 단순한 갑질을 넘어 명백한 성추행이었습니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다른 여직원들에게도 접근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말을 아꼈지만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점점 더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5명의 여직원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들 모두 상민 부장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당했으나 회사에서의 입지와 경력을 걱정해 침묵해왔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지아의 말에 여직원들은 희미하게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상민 부장이 직원들의 모임에 대해 알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상민 부장은 예고 없이 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차가운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상민은 서류를 훑어보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아에게 향했어요. 상민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팀워크가 중요한 마케팅팀에서 이런 분열은 용납할 수 없어. 앞으로 불필요한 모임이나 뒷담화는 금지야. 특히 이지아 씨 수습 평가가 곧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착하게 말했어요. 상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그때 서희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희의 용기에 다른 여직원 한 명도 일어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상민은 당황했어요. 그는 회의를 갑자기 중단시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팀원들 사이에서 미묘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일부는 여전히 두려워했지만 몇몇은 지아와 서희에게 조용히 지지를 표했습니다. 특히 민석은 크게 감탄했어요. 그날 오후 상민 부장은 갑자기 지아를 인사팀으로 부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인사팀에 도착한 지아는 최 부장을 마주했어요. 최 부장은 상민의 오랜 친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지아 씨, 기밀 유출과 직장 내 불화 조성에 대한 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합니다. 당장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고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근하지 마세요. 지아는 충격을 받았지만 당당했습니다. 이것이 상민과 최 부장의 반격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온 지아는 그동안 준비해둔 플랜 B를 실행에 옮겼어요. 먼저 민석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민석은 회사 내부에서 지아의 눈과 귀가 되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서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서희 언니, 이제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예요. 언니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제가 모든 증거를 제공할게요. 서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지아와 서희는 다음날 변호사를 만났어요. 모든 증거를 검토한 변호사는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희는 상민 부장을 성추행 혐의로 정식 고소했고 지아는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동맹자가 나타났습니다. 회사 내 여러 부서의 여직원들이 익명으로 비슷한 경험을 제보해 온 것입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마케팅팀만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문화적 문제임이 드러났어요. 지아는 이 모든 증언을 모아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사태는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서희의 정식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회사는 긴급 위기관리 회의를 소집했어요. JW그룹의 대외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회사의 대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단순한 오해입니다. 내부적으로 원만히 해결할 문제를 불필요하게 확대한 것 같네요. 인사팀 최 부장의 공식 입장은 이랬어요. 그들은 사건을 축소하고 무마하려는 의도가 역력했습니다. 심지어 서희에게 고소를 취하하면 좋은 조건으로 합의하자는 제안까지 했죠. 하지만 이미 결심을 굳힌 서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지아의 부당해고 소송 준비 소식도 회사에 알려졌습니다. 회사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지아에게 복직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과나 개선의 의지가 담긴 것이 아니라 단지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표면적인 조치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민석이 회사 내부에서 보내온 정보에 따르면 감사팀이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해요. 상민 부장과 최 부장은 연일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가 위태로워지자 필사적으로 발버둥치고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아와 서희 그리고 용기를 낸 여직원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직원들이 익명으로 증언을 보내왔어요. 마케팅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JW그룹 전체의 조직 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였죠. 지아는 이 모든 증언을 정리해 변호사에게 전달했어요. 증거가 쌓일수록 그들의 입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서희의 고소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대기업 내 성추행 문제라는 민감한 이슈로 부각되었죠. 회사는 더욱 당황했어요. 그들은 서둘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어요. 지아와 서희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외부 기관의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JW그룹의 최고 회장인 이재혁 회장이 직접 이 사안에 개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79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룹의 중요한 결정에 관여하는 이재혁 회장은 특별위원회의 보고를 직접 받고 싶다고 했어요. 이재혁 회장님이 직접 나서신다고? 대체 왜? 민석의 전화를 받은 지아는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일은 회장까지 올라가지 않고 중간 단계에서 처리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당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개입 소식은 회사 전체를 긴장시켰어요. 특히 상민 부장과 최 부장은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은 급히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관련 직원들을 회유하려 했어요. 이런 행동들이 오히려 그들의 죄를 더 명백하게 드러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날짜가 잡혔어요. 모든 관계자들이 본사 대회의실에 소집되었습니다. 지아와 서희도 참석 요청을 받았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회사에 들어선 두 사람은 눈에 띄게 달라진 직원들의 태도를 느꼈습니다. 이전의 냉랭함 대신 이제는 조심스러운 존중이 담긴 시선들이었어요. 대회의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경영진들과 부서장들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뒤편으로는 일반 직원들이 자리했어요. 상민 부장과 최 부장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이재혁 회장이 입장했어요. 모두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세가 있으셨지만 여전히 위엄이 넘치는 모습이었죠. 그는 천천히 앞으로 나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오늘 우리는 매우 불미스러운 사안을 다루기 위해 모였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또렷했어요.
JW그룹이 창립 이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온 가치는 정직과 신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임직원들이 이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했어요. 조사 결과 상민 부장의 성추행 혐의와 회사 자금 유용 정황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최 부장이 이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명백했죠. 이런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민과 최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들은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회장님, 그저 오해입니다. 모든 것이 과장되었어요. 상민 부장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의 말을 무시했어요. 대신 지아와 서희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용기 있게 진실을 알린 직원들이 있어 다행입니다. 특히 회장은 천천히 지아에게 다가갔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아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말했어요. 지아야, 우리 막내 손녀가 고생 많았구나.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특히 상민과 최 부장의 얼굴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괴롭혔던 신입사원이 바로 JW그룹 회장의 손녀였던 것입니다. 지아는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더 느껴졌습니다. 저는 단순히 복수하려고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고 싶었어요. 특히 많은 여성 직원들이 겪어온 부당한 대우를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모든 임직원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오상민 부장과 최인사 팀장은 해임됩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회사 차원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아는 그 자리에서 서희와 눈을 마주쳤어요. 서희의 눈에는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많은 직원들이 지아와 서희에게 다가와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동안 침묵했던 이들도 이제는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억눌렸던 목소리들이 하나둘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회장실로 향하는 지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재혁 회장, 즉 자신의 할아버지를 오랜만에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였어요. 지아가 회장실 문을 두드리자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이재혁 회장은 의자에서 일어나 지아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앉아라, 지아야. 차 한잔 할래?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할아버지와 손녀는 마주 앉았습니다. 지아는 처음으로 자신이 왜 신분을 숨기고 JW그룹에 입사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단순히 특혜를 받기 싫었어요. 그리고 회사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일구신 이 회사가 어떤 곳인지 직원의 입장에서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이재혁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도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내가 입사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심 고민했단다. 내 신분을 밝히지 않겠다는 의견을 존중해주긴 했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됐지. 하지만 내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드러내줘서 오히려 고맙구나. 할아버지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궈온 회사에서 이런 부조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였어요. 내가 너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나 보구나. 회사가 커지면서 놓친 부분이 많았어. 특히 조직 문화 같은 부분은. 지아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찾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좋은 회사로 변화할 수 있을 거예요.
이재혁 회장은 손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나는 내가 앞으로 이 변화를 이끌어주길 바란다. 물론 내 신분이 공개된 지금 어려움도 있겠지만 내가 가진 용기와 정의감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하단다. 지아는 잠시 고민했어요. 분명 이제부터는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저 회장의 손녀라는 이유만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고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혁 회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실행에 옮길 계획을 설명했어요. 우선 내일 전 직원 대상 긴급 회의를 소집할 거야. 회사의 새로운 방향과 조직 문화 개선에 관한 의지를 분명히 밝힐 거고, 그리고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직장 내 성희롱, 갑질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할 거야. 지아는 이 과정에서 서희와 같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회장실을 나온 지아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서희와 민석을 만났습니다. 서희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지아야, 넌 정말 JW그룹 회장 손녀였어? 왜 그걸 숨겼어? 지아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밝히면 다들 어색해하고 진짜 회사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봐 걱정됐어. 그냥 평범한 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어. 민석은 감탄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회사를 이해하려고 했다니. 세 사람은 함께 카페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지아는 할아버지와 나눈 대화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직장 내 문화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그동안 침묵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서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정말 변할까? 겉으로만 바뀌는 게 아니라. 지아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진짜 변화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이번 일이 계기가 되어서 더 많은 직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잖아. 그게 바로 시작이라고 생각해. 이튿날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재혁 회장은 앞으로 JW그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특히 직원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모든 직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의 발표가 끝난 후 지아가 새롭게 구성될 직장 문화 개선 태스크포스의 리더로 소개되었어요. 많은 직원들이 놀란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느껴졌습니다. 지아는 태스크포스의 첫 과제로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직원들이 경험한 부당한 대우나 성희롱, 갑질 등에 대한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상민 부장과 최 부장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과 차별이 생각보다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어요. 지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성희롱 및 갑질 신고 시스템 개선, 관리자, 교육 강화,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방안들이었어요. 또한 서희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지원 그룹을 만들어 피해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치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만 참여했지만 점차 더 많은 직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한편 상민과 최 부장에 대한 법적 조치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회사에서 해고된 것에 그치지 않고 성추행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동안 권력을 이용해 저지른 행동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더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고, 특히 여성 직원들은 더 이상 불편함을 참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아는 비록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그녀의 진정성과 노력을 인정받아 직원들로부터 점차 신뢰를 얻어갔습니다. 특히 서희는 지아의 가장 든든한 동료가 되어 함께 변화를 이끌어 나갔어요. 하지만 모든 변화가 순탄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여전히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려 했고 변화를 위한 노력에 저항하기도 했어요. 또한 회장의 손녀라는 이유로 지아의 능력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신분이 아닌 실력과 진정성으로 인정받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반년이 지난 어느 봄날 JW그룹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무실 곳곳에서 활기찬 대화 소리가 들렸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번졌어요. 특히 여성 직원들이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지아는 자신의 사무실 창밖으로 활기찬 회사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태스크포스 활동을 시작한 지 6달 만에 일궈낸 변화였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오랜 시간 쌓인 문화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지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지아야,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반응이 정말 좋아. 특히 관리자들의 참여율이 예상보다 훨씬 높아서 놀랐어. 서희는 태스크포스의 주요 멤버로 활동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리더십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불안하고 주눅든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전문가로 성장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신입사원 교육부터 조직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안, 그리고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대화 중에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마케팅팀의 새 팀장이 되어 있었어요. 민석은 회사의 내부 웹사이트를 보여주며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회사가 일하기 좋은 직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조직 문화 개선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아와 서희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외부에서도 인정받은 것이니까요. 하지만 지아는 여전히 냉정한 시각을 유지했어요. 좋은 소식이긴 한데 아직 갈 길이 멀어. 우리가 진짜 변화를 이룬 건지 아니면 그냥 겉모습만 바뀐 건지 계속 점검해야 해. 서희와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이 변화가 지속되려면 끊임없는 노력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지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재혁 회장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통화를 마친 지아는 살짝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오후에 회장실로 오라는 내용이었죠. 오후가 되어 지아는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따뜻하게 손녀를 맞이했어요. 지아야, 나는 이제 완전히 경영에서 물러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우리 그룹의 새로운 리더십을 맡아주길 바란다. 지아는 놀랐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가업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그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할아버지의 제안에 지아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회사 내부에서 겪은 일들, 만난 사람들, 그리고 함께 이뤄낸 변화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제가 준비가 되었을까요?
이재혁 회장은 손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어요. 너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내가 진정성과 용기로 보여준 리더십이 바로 우리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야.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지아는 서희와 민석을 불러 소식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어요. 지아야, 내가 리더가 된다면 우리 회사는 정말 좋은 방향으로 변할 거야. 내가 보장할게. 서희의 말에 민석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덧붙였어요. 우리가 시작한 이 변화를 계속 이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 특히 직원들의 목소리가 경영진까지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강화하면 어떨까? 지아는 그 제안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가 CEO가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지속적인 노력과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만들어가자. 더 나은 회사, 모두가 존중받고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며칠 후 JW그룹은 이재혁 회장의 은퇴와 이지아의 새로운 CEO 임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어요. 특히 지아가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회사의 문제점을 직접 경험하고 개선해 나간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취임식 날 지아는 모든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과 열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여러분의 동료로서 그리고 이제는 리더로서 약속드립니다. JW그룹은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직원들의 큰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희와 민석의 박수 소리가 가장 컸어요. 그들은 지아의 여정을 처음부터 함께했고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불과 1년 전 그녀는 희망과 두려움을 안고 이 회사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누구도 그녀가 회장의 손녀인 줄 모르던 그때 경험했던 부당한 대우와 차별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나은 회사를 만들기 위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들어온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첫걸음이었던 거죠. 이제 시작이야. 지아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변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 여정에 함께할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회사를 떠나는 길에 지아는 메시지 한 통을 받았어요. 서희였습니다. 지아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을 거야. 앞으로도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자. 지아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 모든 이들의 공동 성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서울의 불빛처럼 때로는 작은 용기 하나가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지아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계속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갈 것입니다.